자, 이번 시간에는 폴리머, 고분자에 대한 이야기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고분자, 영어로 폴리머라고 하고요. 우리말로 또 중합체라고도 하는 그러한 화합물들이 있습니다. 이 말은요, 폴리라고 하는 말이 여러 개, 많다 이런 뜻이고요. 이거의 상대적인 말로 우리가 모노머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모노라는 말은 하나를 뜻하는 거고요. 우리말로 단량체라고 말합니다. 이 폴리머 고분자들은요, 단량체라고 하는 기본적인 단위체, 이것들이 여러 개가 반복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그러한 거대 분자를 고분자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플라스틱 같은 것들이 여기에 해당이 되는데요. 예를 들면은 레고 블록을 가지고서 어렸을 때 아마 여러분들 많이 놀았을 텐데, 이 레고 블록 하나하나가 일종의 모노머라고 한다면 이것들이 여러 개가 이렇게 모였을 때에 우리가 그걸 이제 이 모노머들에 의한 폴리머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똑같은 일정한 단위체들이 반복적으로 결합을 하는 건데요. 이런 반응을 우리가 폴리머리제이션이라고 해서 중합 반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럼 이런 중합 반응은 어떤 건가 우리가 한번 볼 텐데요. 우선 우리가 고분자 중에서 우리는 흔히 이제 내가 처음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고분자 하니까 대표적으로 플라스틱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었죠. 그런데 사실은 우리 주위에서 천연 고분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건 천연에 존재하는 것들인데 우리가 쉽게 이렇게 간과하는 것들이에요. 예를 들면은 셀룰로스라고 하는 섬유소가 있는데요. 이 셀룰로스 섬유소는 글루코스라고 하는 포도당 단위체들이 여러 개가 반복적으로 모여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셀룰로스는 글루코스의 폴리머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이 글루코스라고 하는 분자, 포도당은 이렇게 생겼는데요. 이것들이 여러 개가 이렇게 반복적으로 결합하고 있는 거죠. 이 글루코스가 여기서 모노머, 즉 단위체 혹은 단량체라고 말하는 이런 기본 물질이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물론 셀룰로스 말고 녹말, 녹말은 사람이나 동물들이 먹어서 소화를 통해서 에너지를 얻게 되는데 그 녹말도 역시 마찬가지. 기본 물질은 글루코스입니다. 글루코스들이 모여서 반복적으로 긴 이런 폴리머를 형성하고 있는 거고요. 이 셀룰로스하고 녹말은 거의 같은 글루코스지만 이 결합하는 모양이 좀 달라서 다른 화학적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이 셀룰로스는 사람이 먹었을 때에 소화가 안 되죠. 그래서 이것은 아무 에너지를 내지 못하고요. 우리가 먹으면 그대로 배설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 셀룰로스를 이용해 가지고서 우리가 옷을 해 입죠. 우리 속옷을 만드는 면 종류 이런 것들이 다 이 셀룰로스로 되어 있는 천연 고분자입니다. 그 다음에 또 대표적인 천연 고분자로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이 프로테인 단백질인데요. 단백질이라고 하는 것은 아미노산이라고 하는 것들 여러 개가 반복적으로 결합이 되어 있습니다. 아미노산은요, 같은 탄소에 NH2 아미노기와 COOH 카복실기가 같이 붙어 있는 이러한 화합물이고요. 이러한 아미노산 단위체들이 여러 개가 반복된 것이 바로 프로테인인데, 아미노산은 기본적으로 우리 몸속에 한 20가지 정도의 아미노산이 있고요. 이 구조식에서 여기 R이라고 써 있는 요 알킬기가 무엇냐에 따라서 20가지 아미노산들이 달라지게 됩니다. 이 아미노산들 여러 개가 어떤 순서로 결합되느냐에 따라서 단백질은 다른 성질을 나타내게 되고요. 우리 몸에서 특별한 기능을 나타내게 되는 거죠. 이 단백질 역시 아미노산의 폴리머 고분자입니다. 자, 또 우리가 이런 고분자로 핵산을 예를 들 수 있는데요. 핵산, 뉴클레익 애시드라고 하죠. 이 핵산은요, 뉴클레오타이드라고 하는 이런 모노머들이 여러 개가 결합돼서 만들어져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핵산, DNA라든지 RNA가 바로 대표적인 핵산이죠. DNA는 데옥시리보뉴클레익 애시드, RNA는 리보뉴클레익 애시드인데요. 데옥시리보뉴클레익 애시드, DNA를 구성하는 기본적인 뉴클레오타이드는 바로 데옥시리보뉴클레오타이드죠. 여기에는 지금 보면은 데옥시리보스라고 하는 당과 그 다음에 아데닌, 구아닌, 사이토신, 티민이라고 하는 4가지 염기, 그리고 인산, 이러한 3가지의 화학 물질들이 결합해서 기본적인 뉴클레오타이드라고 하는 이러한
모노머를 형성하게 되고요. 이 뉴클레오타이드들이 여러 개가 총 모여서 아주 복잡한 고분자 화합물인 DNA나 RNA와 같은 핵산을 만들게 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DNA는 우리 몸속에 유전 정보를 가지고 있는 거고요. RNA는 이 DNA로부터 그 정보를 받아서 단백질을 합성하는 데 사용이 된다든지, 혹은 그 RNA 자체가 어떤 특정한 반응을 조절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되는 거죠. 이 뉴클레오타이드에 대해서는 기회가 되면 다음에 더 공부를 하기로 하고요. 이러한 천연 고분자 말고 이제 합성 고분자라고 해서 이건 인공적으로 만든 그런 고분자들이 있는데, 뭐 예를 들면은 이게 폴리에틸렌은 이 에틸렌 분자들을 여러 개를 쭉 결합시켜서 만드는 것이 폴리에틸렌입니다. 뭐 이거 말고도요, 프로필렌을 여러 개 결합시켜서 만드는 폴리프로필렌, 뭐 혹은 스타이렌을 여러 개 결합해서 만드는 폴리스타이렌과 같은 아주 많은 이러한 합성 고분자들이 합성이 됐고요. 이런 것들, 그래서 이 단위체가 뭐고 또 그것이 이루는 고분자, 폴리머는 뭐라고 이름 짓는지, 이런 것들도 한번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고서 보면은 도움이 될 것 같네요. 이 프로필렌은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에틸렌에 수소가 한 개 메틸기로 치환이 되어 있는 거죠. 자, 우리가 이거 한번 봅시다. 에틸렌이라고 하는 거는요, 지금 이러한 탄소 이중결합에 수소가 이렇게 붙어 있는 거죠. 자, 여기에서 이 탄소 이중결합, 이쪽에 수소가 2개 붙어 있고 여기에 수소 1개, 여기까지. 자, 우리가 여기까지를 뭐라고 부르냐면은 바이닐 그룹, 우리말로 비닐기라고 그래요. 비닐기. 자, 바이닐 그룹이라고 말하고요. 여기에 붙어 있는 이 바이닐 그룹에 붙어 있는 이 수소가 이제 다른 걸로 바뀌는데요. 여기 지금 보면은 프로필렌에서는 이것이 메틸기가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스타이렌에서는 이것이 벤젠고리가 돼요. 혹은 이것이 벤젠고리. 그래서 이런 것들이 여기에 가서 붙게 되면, 자, 이러한 바이닐 그룹의 수소 혹은 메틸기 혹은 벤젠고리, 이런 것들이 붙어 있는 이러한 단량체들이 앞에서 얘기했던 고분자화, 폴리머리제이션 반응에 의해서 계속해 가지고서 이것이 붙어서 고분자가 만들어지는데, 프로필렌이 만드는 고분자를 우리가 폴리프로필렌이라고 말하고요. 스타이렌이 만드는 고분자를 폴리스타이렌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걸 간단하게 줄여서 폴리프로필렌, PP라고 그러고요. 우리가 이런 폴리스타이렌은 PS라고 그래요. 우리가 이 앞에서 배웠던 폴리에틸렌은 PE라고 말을 합니다. 자, 각각은 용도가 조금씩 다르겠죠. 쉽게 말하면 여기 있는 이 폴리스타이렌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스티로폼 같은 거 만드는 기본적인 재료가 되는 거고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특이하게 볼 수 있는 건 뭐냐면은 여기에 CH2, CH, CH, 여기까지가 지금 한 단위죠. 또 여기가 한 단위인데 이것이 반복적으로 이 메틸기가 탄소 1개를 건너서 규칙적으로 이렇게 결합이 돼요. 이 스타이렌에서 벤젠고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이 탄소에 벤젠이 붙으면 그 옆에 CH2가 있고 그 다음 탄소에 가서 벤젠이 붙고요. CH2 다음 탄소에 가서 벤젠이 붙고, 이런 식으로 해서 규칙적으로 벤젠고리가 탄소 1개를 사이에 두고서 계속해서 붙은 이와 같은 고분자가 얻어지게 됩니다. 자, 이때에 어떠한 모노머를 썼을 때 어떠한 폴리머가 만들어지느냐. 자, 그래서 에틸렌을 모노머로 사용한 것의 폴리머는 폴리에틸렌, 프로펜, 혹은 이걸 우리가 아이유팽 내면 프로펜인데 관용명은 프로필렌이라고 그래요. 이 프로필렌이 중합되는 폴리프로필렌, PP. 그 다음에 이 수소 대신에 여기에 염소가 붙어 있으면요, 염소. 우리가 이런 화합물을 뭐라고 부르냐면은, 자, 이런 화합물을 바이닐 클로라이드라고 그래요. 우리말로는 염화빈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바이닐 클로라이드 역시 마찬가지, 이러한 바이닐 클로라이드가 여러 개가 결합되면은 폴리바이닐 클로라이드를 해서 우리가 PVC라고 해요. PVC. 여기 이쪽에 보면요, 용도들이 쭉 이렇게 나와 있고요. 보통 PVC는 주 용도가 파이프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파이프, 플라스틱 파이프들 있죠? 굉장히 단단하죠? 이 PVC 파이프고요. 이 PVC의 특징은 지금 여기 우리가 소개했던 에틸렌이나 프로필렌이나 혹은 스타이렌이나 이런 것들은 다 같이 탄소와 수소로만 되어 있는 탄화수소들이에요. 그리고 이것들은 태우면 이것이 타서 이산화탄소와 물이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플라스틱은요, 태웠을 때에 별로 끓음이 없어요. 그러나 이 PVC는 여기 염소가 들어있기 때문에 이것이 잘 타지 않고요, 불연성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타게 되면 이때에 시커먼 끓음이 나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어떤 비닐이 있을 때 그 비닐이 PVC인지 PE인지 PP인지 이런 거 구별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태워보는 거죠. 태웠을 때 시커먼 끓음이 난다. 그러면 이건 대개 PVC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요, 테트라플로로에틸렌이라고 하는 화합물이 있는데, 이 테트라플로로에틸렌은요, 이 에틸렌에 있는 수소가 모두 다 플로린으로 이렇게 치환이 되어 있는 이러한 화합물이고요. 이것을 출발 물질로 해서 만들어진 폴리머가 바로 테플론이라고 하는 건데, 테플론은 어떤 용도로 사용을 하느냐 하면은 수도 파이프나 혹은 가스 파이프를 연결할 때 그 사이에 새지 않도록 두 개의 나사를 조여주면서 거기다가 이렇게 감는 흰색의 테이프가 있어요. 우리가 이걸 테플론 테이프라고 하는데 그런 데 사용하기도 하고, 혹은 집에서 사용하는 이 프라이팬의 코팅에도 이걸 써서 눌러붙지 않는 그러한 코팅으로 바로 이 테플론을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고분자들이 이 이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고요.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생활에 적절한 용도에 적절하게 잘 사용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중합체, 폴리머에 대한 건 좀 여러분들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고요. 이런 폴리머들은 그런데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은 이것들을 갖다가 너무 많이 만들어서 인간이 이 플라스틱을 너무 많이 만들어 가지고서 이 플라스틱으로 인해서 또 다른 오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 플라스틱 제품을 재활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들을 가지고 있고요.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이런 그 플라스틱들 그 재활용 그 기관에서 다 모아서 다시 그것을 다시 다른 용도로 쓰고 있죠. 그러려면은 플라스틱을 그 재질에 따라서 분류를 해야 됩니다. 지금 여기 있는 것들은요. 자, 여기에 있는 이 표시, 삼각형처럼 생겼는데 여기 화살표가 있죠. 이건 재활용이라는 뜻이죠. 자, 여기에 지금 1번부터 이렇게 7번까지 번호가 붙어 있는데 이건 이제 미국에서 하는 시스템이고요. 요 밑에 보면은 숫자가 있고 그 밑에 이렇게 그 화합물의 이름들이 적혀 있어요. 약자로 적혀 있죠. PETE, 이거는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라고 하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페트고요. PET 혹은 PETE라고 말하는데, 그 다음에 2번은 HDPE, 이거는 하이 덴시티 폴리에틸렌, 고밀도 폴리에틸렌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3번은 PVC, 아까 얘기했죠. 폴리염화비닐, PVC이고, 그 다음에 네 번째, LDPE, 이건 로우 덴시티 폴리에틸렌, 이건 저밀도 폴리에틸렌.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이건 PP, 폴리프로필렌이고요. PS, 6번, 폴리스타이렌, 그리고 나머지 다른 것들. 그래서 이렇게 7가지로 이렇게 플라스틱을 나눠가지고 이것은 그 플라스틱 제품의 라벨에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죠.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써 있어요. 이렇게 플라스틱 해가지고서 이것이 어떤 제품인지 HDP, 뭐 LDP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가능하면 이것을 이렇게 잘 재질에 따라서 이렇게 나눠가지고서 배출을 하게 되면 이것들을 모아가지고서 그것들을 가지고서 예를 들어서 PET, 페트 같은 경우에는 그것으로 섬유를 만들어가지고서 우리가 옷을 또 해 입을 수도 있고요. 이런 다양한 용도로 재활용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 모두가 좀 관심을 가지고서 이런 데 협조를 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특히 유기화학 배우는 사람들은 좀 더 여러분들이 이런 기회를 통해서 재활용에 대한 관심을 좀 가지면 좋겠습니다.